안녕하세요 여러분. 소상공인 성공학의 김영갑 교수입니다. 오늘 벌써 5번째 촬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고 계세요. 재미없다, 유익하다, 부정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분도 있고, 물론 저를 위해서 조언을 해 주시는 거죠. 또 저 힘내라고 열심히 응원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요. 어쨌든 지금은 저도 시작이니까요. 아직은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을 겁니다. 저도 실험을 해보고 검증하면서 좀 더 좋은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유 불문하고 제가 목표하는 건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에서 어렵게 장사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좀 더 행복하고 돈을 많이 벌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그런 교육만 된다면, 제가 좀 욕먹든 좀 못하든 이게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보시지 말고요, 내용을 보시고요, 그 내용에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이게 단기간에 여러분들이 제가 이야기하는 것들을 완벽히 이해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꾸준히 들어주시고요, 꾸준히 공부하시면 틀림없이 여러분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5번째 주제는요, 좀 자극적인 걸 준비했습니다. 자, 1인 식당, 혼자 하는 식당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1인 식당인데요, 매출액이 월 3,500만 원. 자, 그런데 매출이 3,500만 원은 별로 많은 돈은 아니죠. 그런데 이 사람이 만약에 순이익으로 이 3,500만 원의 매출 중에 2,000만 원의 순이익을 올리고 있다면, 이건 좀 여러분들도 아마 군침이 돌 겁니다. 어떻게 하면 저런 식당을 할 수 있을까? 준비해놨던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 사례를 여러분에게 오늘 보여드리고요. 여러분도 한번 이러한 것들을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우리가 그동안은 좀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식당은 무조건 클수록 유리하다, 돈을 많이 번다. 하지만 작을수록 유리하다. 이걸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여기가 어디냐, 누구냐, 이런 건 여러분 신경 안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1인 혼자서 운영하는 식당입니다. 오너 셰프가요, 직원 한 명 없이 혼자, 바로 이 친구입니다. 밖에서 지금 줄을 서 있으면서 이 셰프의 사진을 찍은 겁니다. 자, 어떤 식당일까요? 되게 궁금하시죠, 여러분? 자, 들어가기 전에 식권을 뽑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키오스크라고 하죠.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 이 집은요, 메뉴가 딱 하나입니다. 메뉴가 하나밖에 없어요.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자꾸 강조하는지는 여러분이 차차 아시게 될 겁니다. 오늘의 방송에다가 제가 재밌는 제목을 하나 붙였습니다. 작은 식당이 맵다. 우리나라 말에요, 작은 고추가 맵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이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작은 식당이 맵습니다. 이거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운터 테이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카운터 서비스라고 하죠. 여러분이 이런 식당 많이 보셨잖아요. 들어가면 이렇게 아까 조리사, 오너 셰프가 저 안쪽에서 조리를 하고 있고, 바로 이렇게 카운터처럼 만들어져 있는 데서 우리는 식사를 하게 됩니다. 아주 심플합니다. 수저통이 있고요, 양념통이 있고, 이게 다 끝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식당에서 우리는 어떤 식사를 하게 될까요?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1인 운영에 적합한 시스템. 주문을 받았습니다. 주문을 받아가지고 지금 뭘 하고 있냐면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요, 1인분씩 식재료를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즉, 조리를 하기 위해서 소위 1인분씩 각각의 식재료를 나누어서 담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5인분 정도가 동시에 주문이 들어갔어요. 근데 어차피 메뉴는 하나니까, 그러면 한꺼번에 5인분을 조리해서 나누어 주어도 되지 않을까요? 근데 이 분은요, 보니까 1인분씩 식재료를 별도로 다 나누어서 담고 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계량을 한 다음에요, 조리를 이제 시작했습니다. 즉, 먼저 계량을 쭉 한 다음에 각각의 식재료를 가지고요, 1인분씩 조리를 시작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온 음식입니다. 이게 답니다. 보시다시피 우리나라 말로 하면 덮밥이 되겠죠. 일본 말로 하면 오야코동이라고 합니다. 닭고기 덮밥이죠. 그런데 얘가 이렇게 국물 하나하고 나왔고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얘가 가격이 15,000원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일본에 가보시면요, 웬만한 규동들, 덮밥들 3,000원짜리도, 한국 돈으로 3,000원짜리도 많습니다. 근데 이걸 15,000원짜리를 팔고 있는데요, 제가 여기서 줄을 서서 30분을 기다렸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도 이 식당이 잘 되고 있는지 아직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갔을 당시엔 그랬고요, 또 이 식당이
뭐 새로 오픈한 식당도 아니고요. 상당한 업력을 가지고 있는 식당이었습니다. 더 황당한 겁니다. 반찬이 없지는 않습니다. 옆에 반찬 그릇이 있었는데요. 반찬 그릇이라는 건 이게 담겨 있는 그릇을 얘기하는 거고, 내가 이걸 덜어 먹으려고 했더니 덜어 먹는 그릇은 없습니다. 즉 뭐냐? 이 반찬을 조금 덜어서 내 밥 위에다 올려서 먹으라는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아주 치밀하고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설계가 되어 있었는데요. 고객들은 아무도 불평불만 없이 이 식사를 맛있게 먹고 30분도 걸리지 않고 소비자들이 잘 회전이 되고 있었습니다. 봤더니 좌석은 총 9개의 좌석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카운터 서비스로 만들어져 있고요. 여기서 이제 조리를 하고 있겠죠. 아까 그 오너 셰프가요. 그리고 여기서 조리를 해서 이렇게 넘겨주는 시스템을 우리가 카운터 서비스라고 하고요. 총 9석밖에 없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음식을 주문해서 먹는 사람들의 객단가를 제가 1인당 지불하는 금액을 계산해 봤더니요. 평균 15,000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왜냐? 사실은 메뉴가 하나지만 가격은 10,000원짜리가 있고 약 15,000원짜리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재료가 차이가 나서 아마 가격 차이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요 밑에 보시면 또 보조적으로 추가적으로 주문할 수 있는 뭐 샐러드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대부분 10,000원에서 20,000원 간의 가격이 매겨져 있고요. 사람들은 실제로 주문해서 먹는 평균 값은 1인당 15,000원 정도 되는 것 같았습니다. 자, 영업시간을 봤더니요. 오전에 3시간 반 영업하고요. 저녁 때 3시간 반 영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영업시간은 총 7시간이고요. 일주일에 수요일은 정기 휴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번 제가 거기서 1시간 정도 있으면서, 왜 30분 줄 서 있으면서 봤죠? 30분 정도 식사하면서 봤죠? 그래서 충분히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최저로 한번 추정을 해봤습니다. 객단가 15,000원이고요. 점심 저녁 똑같이 좌석수 9석이고요. 1회전을 하면 135,000원 정도의, 1회전에 135,000원 정도의 매출액을 하는데요. 점심에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3시간 반, 210분. 1회전 하는데 30분. 그러니까 총 7회전 정도를 할 수 있는데요. 이걸 풀로 돌아가지 않고 50%만 돌아간다고 제가 한 겁니다. 최저 매출액을 추정한 거죠. 그렇게 해서 봤더니 한 달에 약 2,360만 원의 매출을 올릴 수 있겠다. 최저. 최고는 봤더니 3,500만 원. 그건 뭐냐? 제가 아까 가동률을 0.5로만 잡았는데요. 0.75. 약 좌석이 75%는 차서 돌아간다. 사실 이것도 최대로 추정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땐 9석이 풀로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그래도 나름대로 보수적으로 제가 최저 2,300, 최고 3,500의 매출을 올리고 있을 거라고 추정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건 여러분, 매출입니까? 이익입니까? 당연히 이익이 남아야지요. 그래서 제가 손익계산을 해봤습니다. 최저 매출액을 기준으로 해서요. 2,300만 원 정도 매출액을 한 달에 올린다고 가정하면 아까 여러분이 보셨다시피 식재료비, 판매비와 관리비 등을 제가 한번 추정해 본 겁니다. 물론 약간의 오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이 친구의 인건비도 비용 처리했습니다. 500만 원 정도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볼 때 상당한 능력을 갖고 있는 셰프라는 생각이 들어서 인건비를 500만 원이라고 비용 처리하고도 얼마의 이익이 남죠? 월 970만 원 정도의 이익이 남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자기 인건비 500만 원에 제가 여기 감가상각비까지 고려했으니까요. 실제로는 한 1,500만 원 정도는 자기가 현금으로 돈을 남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최저고요. 제가 평균값으로 봤습니다. 약 평균 매출액은 3,000만 원 정도 될 것이다 라고 추정했을 땐 실제로 순이익은 1,400 정도 되는데, 역시 이것도 인건비와 감가상각비를 더하면 거의 2,000만 원 정도의 순이익을 남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우리가요, 최고 매출이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제가 추정했던 최고 매출액 3,500만 원일 경우엔 실제로 남는 순이익은 1,800인데 자기 인건비와 감가상각비를 고려하면 훨씬 더 높은 순이익이 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자, 우리는 작은 식당에서요, 사람을 하나도 쓰지 않고 혼자 1인이
이와 같은 음식점을 경영하고 있는 현장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아주 특별한 사례라고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나라에도 사실은 이런 사례들을 잘 찾아보면 충분히 우리가 많은 효율적인 식당 또는 다운사이징 된 식당, 요즘 여러분 자동차를 보십시오. 크기는 작지만 파워풀하고 속도도 잘 나고요. 아주 고급스러운 자동차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우리가 자동차의 다운사이징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요, 소상공인들이 무조건 커야 되거나 또는 너무 의미 없이 작거나 이러한 규모들에 대해서 생각 없이 주먹구구식 창업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창업들을 이와 같이 매우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도 생각보다 행복하게 일하면서 상당히 높은 매출액을 달성할 수도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들을 여러분이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시면서요. 그럼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의문이 날 수가 있을 겁니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반찬 하나도 안 주고 메뉴, 덮밥 하나 주고 15,000원을 받을 수 있어요? 예, 가능하게 만드는 지식과 능력을 키워야 되겠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역시 그것들도 우리가 앞으로 계속 배우게 될 거고요. 작은 식당이 맵고 이 사람들이 무엇이 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파느냐가 중요하다라는 내용들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되는데 계속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알게 될 거니까요. 그래서 목표 고객이 누구이고 이렇게 비싸도 사 먹을 수 있는 고객이 충분하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도대체 뭘 원하고 어떻게 하면 나도 높은 수익을 내면서 그러한 수익을 낼 수 있는 컨셉의 식당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배워나가자는 겁니다. 6편에서는요 더욱 재밌는 식당들을 제가 실전을 비교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자, 똑같은 비슷한 메뉴와 규모가 비슷한데 매출액이 3배나 차이 나는 그러한 식당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왜 그런 차이가 나는 걸까요? 도대체 메뉴의 숫자가 중요한 걸까요? 메뉴의 구성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 걸까요? 테이블 구성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배우는 시간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번째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어떠셨습니까? 꾸준히 여러분들이 시청해 주시면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행복한, 더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그러면서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소상공인이 될 수 있는 기법들을 계속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